제가 지금 이슈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공화당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경선에 박근혜 대통령을 좀 끌고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경선에 이렇게 탄핵 문제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은 6년 동안 그렇게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투쟁을 했는데도 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달라 소리를 안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주변에 뭐 이런저런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을 믿고 그분이 뭐 사실은 여러분들 유튜브 오늘 이 유튜브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공화당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좀 제가 자꾸 욕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대통령께서 욕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공화당 유튜브라 하는데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럼 그 뒤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거는 개인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다 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참지 못하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또 저 좋은지를 위해서도 좋은 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너무 작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유영하 변호사 고생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분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나면은 다 진실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희일비해 가지고 뭐 편지를 끊은 것도 유용하고 뭐 어떠고 다 하는 뭐 그거는 저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다. 왜?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고부동한 저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지금도 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하실 분이 아니다. 단지 하나 서운한 건 서운하죠.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공화당 얘기를 안 해주시느냐.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큰 그림에는 큰 가는 길에는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 상임 고모님들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엄청난 위대한 길을 가고 있다. 또 위대한 정당을 만들었고 여러분들만큼 위대한 국민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셔라. 우리 공화당을 너무 작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된다. 당에서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이 당대표에 제가 언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일을 할 때는 저분이 이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저분이 조금 보류하고 있을 때는 저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7일 날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되고 부결됨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엄청난 내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장막 뒤에 숨지 않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했고 제1야당의 대표고 또 대통령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분이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선은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 경선 개입과 대통령 측근이라는 윤핵관들의 막말과 반이성적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제1여당 집권여당으로서의 품격과 그 당에 대한 여러가지 자유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저는 많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거냐, 우리가 참고 또 이해하고 이해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냐는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노동, 그 다음에 교육, 연금개혁의 주체자는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의 주체자가, 개혁의 대상자가, 개혁 대상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차피 다음 총선은 중간평가의 총선을 치르는데 지금의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치인개혁을 윤석열 대통령 발로 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정치개혁부터 이뤄야지 국민들이 바라는 3대 개혁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또 쓰레기 같은 정치, 4등 정당, 사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의 깃발을 미리 드시는 것이 다음에 실패한 대통령을 막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 관계, 저는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어떤 질병을 얻었는지를 알고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50억에 대한 퇴직금이 무죄로 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권순일 대법관의 그 재판 거래 의혹, 박영수 특별검사의 이 특혜 문제, 수임료 문제뿐만 아니라 친척의 분양권, 그 다음에 딸의 분양, 또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특검을, 적극적인 특검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소시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안 됩니다. 이래 되면은 민노총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또 양국수매법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쌀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농민들의 아픔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법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간호인력이나 의료진들의 고생은 압니다마는 이렇게 포퓰리즘적, 반민주적 이러한 법들에 대한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초 추진하고자 했던 노동이사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제는 모든 기업에 민노총의 모든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분명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혁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정교조를 법에 노조시키고 이렇게 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앞으로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반개혁 세력들에 의해서 축출당한, 탄핵당한 그러한 역사의 장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개혁을 하고자 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도 그 개혁 과제에 몇 군데 참여를 했던 사람이, 교육개혁에도 참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개혁을 완성하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었다. 그 정신을 우리 공화당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4월 달부터 민주당은 혹은 제야, 소위 말하는 좌파시민단체, 민노총, 정교조를 비롯한 좌파시민단체 등등이 길거리로 쏟아집니다. 그때 윤핵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대부분들이 진실 정의의 싸움으로, 체제 수호 싸움으로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 종교의 목사님에 의한 그러한 단체로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명과 싸우려면은 자유우파의 태극기 100만 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100만 명에 모을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진실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애국 활동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렵지만은 버티고 있는 이유가, 결정적인 나라의 위난 시대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고 그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공화당을 평가하고 그 길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국민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습니다. 5.18 유공자분들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가유공자, 제가 행안위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유공자보다 가유공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사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공자, 가유공자 명단 전부를 다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공자들한테, 가유공자들한테 주는 혜택도 공개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5.18을 폄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18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 국민들이 계시고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군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명확한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5.18, 4.3, 여순까지 칭송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덜 떨어진 보수주의자도 아니죠. 그런 자를 당대표로 뽑은 정당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이 지금 업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4.3 문제도 우리 공화당의 문대탄 고문님을 비롯해서 4.3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잘 아는 제주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4.3의 문제는 분명하게 4.3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잘못된 죽음,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4.3을 주동했던 공산주의자를 우리가 숭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을 기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왜 4.3의 희생자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4.3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고, 단지 주동했던 대여섯 명의 공산주의자들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순 문제는 아직까지 이 세 가지 5.18이나 4.3이나 여순 문제는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진행형인 역사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순까지를 민주유공자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4.3과 여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여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밝힙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대구 폭동도
유공자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문 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18 문제와 4.3 문제와 여순 문제에 대한 여순에 대한 입장을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오늘 밝히는 겁니다. 이준석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청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청년의 열정과 불의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에 거짓에 굴종하지 않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청년인 겁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4월 5일 날 보궐선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상당구의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우리 공화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이신 이 류건진 위원장님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우선 상당구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신청하셔서 조직위원장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건진 후보는 그동안 부부께서 우리 공화당의 애국활동과 또 우리 공화당 이 모든 인테리어 공사 또 우리 천막 당사할 때 그 천막을 광화문 천막을 준비해 주셨던 분입니다.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상정합니다. 충북도당의 도당위원장님과 충북도당 운영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최고위원회에서 상당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유건진 위원장께서 중앙당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임명되셨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글자를 이렇게 작게 주면은 이걸 어떻게 다 읽나 참 요만하게 줘 요만하게. 중앙당직자 추가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여성투쟁위원장이신 김전무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공동부위원장의 구순자님 부산남구, 김남수님 경기 수원 8달구의 두 분을 공동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유건진님을 모셨습니다. 실버위원회 경기도 수원 권성구의 송명숙 권성구의 위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중소기업 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의 이경순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의 이경순님을 실버위원회 공동부위원장으로 또 황환일 우리 태극기 황환일 기수님을 영웅 박정희 대통령 알리기위원회 공동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앙당, 우리 공화당 중앙당, 우리 봉사단 단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진영 단장님 추천해 주셨는데 노원구, 서울 노원구의 강순빈, 서대문구의 금성순, 경기 고양의 김건복, 인천 연수구의 김기철, 인천 남동구의 김숙희, 서울 중량구의 김순자, 경기 안양시의 박선영, 경기 하남시의 박윤숙, 서울 관악구의 박재성, 경기 용인시 기영구의 박정임, 경기 안양시의 여명구, 서울 광북구의 유광열, 인천 연수구의 유병호, 인천 계양구의 윤종주, 인천 연수구의 한중래, 충북 충주시의 김복순, 서울 성북구의 최종원, 서울 성동구의 정춘희, 서울 경기 광명시의 장복숙, 서울 강남구의 이진아, 서울 서초구의 이영희, 경기 부천시의 이순전, 서울 서초구의 이길순,
경기 파주시의 이성희, 큰 성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김혜진, 경남 함안군의 김태환, 경북 경준시의 김윤경, 경기 수원시 권성구의 김영철, 경기 가평군의 김서인, 서울 서대문구의 김순희, 부산 동래구의 김영희, 재동포 우리 봉사단 열었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중앙당직과 겸직대가 있다는 것도, 겸직된 분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봉사단이 활동을 잘 하고 계신데 조직이 커질수록 화합해서 우리 봉사단 활동이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동포위원회 일본 정남균, 독일의 고순자, 독일의 존하미님을 재동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박수 주세요. 지방자치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의 우건식, 대구 수성구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정종현, 대구 달성군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의 우성, 경북 포항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로 이게 숫자가 안 나오나? 이게 몇 번이고? 우리가 중앙당직자가 22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당직자가 한 300명 정도 되고,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시도당 간부가 각 시도당 100명씩 이렇게 하고요. 2월 3월 달에 조직 점검의 달로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 또 활동 안 하는 분, 뭐 이탈한 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각 시도당에서도 운영위원을 100명 정도로, 운영위원은 여러분들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은 그 자동 운영위원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당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운영위원으로 각 시도당별 100명을 해주시고, 물론 시도당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뭐 경기도는 100명가 안 되겠죠. 더 많이 해야 되고, 서울이나 제주도는 뭐 100명이 안 되겠죠. 뭐 인구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책임당원, 우리 5만 책임당원의 20%를, 그러니까 1만 명을 당 간부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앙당직자 300명, 그 다음에 시도당 운영위원 100명, 그리고 전체 우리 당원의 책임당원, 각 시도당 소속이 다 되겠죠. 책임당원이 우리 책임당원 5만 명의 20%인 10,000명을 당 간부화를 작업을 해서 총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혹은 그 전에 당 사무처 실국장 회의에서 오늘 이게 여러분들 홍보관 현황입니다. 빨간 거 홍보 실적을 해놓았는데, 홍보관에 여러분들 1등 꼴찌는 얘기 안 할게요. 1등 26번, 책임당원 55명, 일반당원 271명을 모은 부산시당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등하고 2등하고 너무 차이 나네. 횟수로 2등 대전시당입니다. 2등 대전 맞습니다. 대전 12회
책임당원 14명, 일반당원 8명. 대구, 그 다음에 대구, 구회, 충북, 8회, 충남 7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뒤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보관을 통해서 우리 허평한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 100만 당원, 10만 책임당원, 이 목표는 홍보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당직자나 시도당 간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책임당원을 이제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 진수정 수석이 제일 잘하는, 우리 당 간부 중에 제일 잘합니다. 친구들 막 책임당원 뭐 10,000원짜리 막 이래가 막 그래서 별도 제가 칭찬을 처음 해보는데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변성근 우리 위원장님이 충북 가셔서 충북 동지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해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뭐 정리할 거 다 했는지 몰라. 다 했죠. 자, 공개적으로 좀 할게요. 3.1절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3.1절. 우리가 3월 1일 날, 오전 9시 반에 국립현충원에 인원 제한 없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현충원에서 현충원 참배를 매년 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부국강병 방공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자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강병 방공 대통령 두 분의 묘지를 참배하고 바로 서울역으로 가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부터 행사가 시작됩니다. 12시부터. 그리고 이번에 행사는 전반적으로 시도당 중심으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앞에 차량이 우리가 행사 들어가면은 서울역에서 방향을 지금 서서 있는 집회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계단 방향 반대쪽에서 메인을 놓고 거기서부터 동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사장을 잡을 겁니다. 각 시도당에서 혹은 중앙당직자분들이 또 각 우리 당의 단체들이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유튜브 분들이 3.1절 집회에 모든 것을 전력을 쏟아 주셔야 됩니다. 매일 3.1절 집회 방송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3.1절 집회에 또 현수막도 1,500장을 걸었습니다. 참 3.1절 집회 관련해서 전국에서 현수막 작업을 해주신 많은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할 때 각 시도당 연락처를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시도당 연락 그 전화번호를 퇴근하실더라도 위원장님들 전화로 연결을 해서 전화를 받으셔서 시도당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을 많은 모시고 오시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행진 부분은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 사전 집회를 하고요. 1시부터 2시 반 3시까지 일부 집회를 마치고 일부 집회는 3.1절에 맞게 뭐 만세 삼창도 있고 성명서 발표도 있고 각 우리 상인 고문님들 개회사 또 연사 공연도 우리가 공연도 다양한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성악까지 색스폰 7080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다 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27일 날 문화일보 광고가 일면에 하단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28일 조선일보 사설면에 우리 3.1절 집회 광고가 나갑니다. 그 광고 준비도 하고요.
이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3.1절 대규모 집회에 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 퍼포먼스가 버스가 열대 전체 퍼포먼스가 우리 행진 제일 풍물단 앞에 버스가 5대, 제일 후미에 버스 5대, 그리고 1호차 우리가 지금 진수성수석이 올라가는 1호차, 그 다음에 1호차 뒤에 풍물단이 들어가고 태극기 깃발 드는 분이 가고 1호차 뒤에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그 지도부 현수막 2개, 그리고 이제 그 태극기하고 우리 공화당 당기 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피켓팀이 들어갑니다. 피켓팀이 400명 정도 대규모 피켓팀이 들어가고요. 그 피켓팀 지나면은 바로 깃발팀이 양쪽으로, 깃발팀이 너무 이제 거리가 좁아요. 한 20m 간격을 띄워서 깃발팀들이 좀 많이, 이번에도 깃발팀들이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당별 깃발을, 대형 깃발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시도당별 대형 깃발. 그래서 제일 선두가 멀리서부터 선두입니다. 부울경이 1팀입니다. 1팀. 부울경. 그게 부울경 깃발이 제일 앞에, 그러니까 피켓팀 다음에 부울경이 들어오는데 부울경에 제일 선두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게 2호 차량입니다. 우리 1호차 진수성 수석이 타는 차가 1호차, 부울경 선두를 이끌어가는 선두차가 2호차, 거기에 부산, 울산, 그 다음에 경남의 깃발과 함께 부울경 팀들이 전부 다 1팀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각 중앙당직자들도 각 지역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제2팀이 그 다음 어디겠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은 대구 경북입니다. 제2팀 인솔차가 3호차고 제2팀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대구 경북에 시도당 깃발을, 대형 깃발을 모아서 대구 경북, 왜냐면은 그날은 3월 1일은 외부의 인사들이 많이 오니까 소속감을 좀, 고향 소속감도 줄 겸 대구 경북으로 좀 모시고, 3호차가 제3팀 4호차가 차수는 4호차죠. 4호차죠. 1호차가 있으니까. 제4팀이 충청 강원,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 다음 제5팀이 경기 인천, 그리고 제6팀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 제일 마지막에 나머지 배차를 받지 못했던 차량들, 방송 차량 배차를 받지 못한 차량들 하고 그 뒤에 버스 5대가 붙습니다. 우리가 보통 3.1절 행진하면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행진이 4km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행진하면은 2km 정도는 행진이 다 갖춰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진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 4km의 행진 코스는 서울역에서 남대문, 명동, 종각, 종로 3가 그 다음에 광장시장까지 4km에 90분을 잡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진을 급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하고, 지금 요런 거를 시도당 위원장님은 이명호 최고위원님한테 말씀을 다 드려서 별도 회의를 통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선을 2,000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풍선 여러분들 2,000개를 가스로 불면은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찮지만은 각자 입으로 보십시오. 녹색 풍선 1,000개, 흰색 풍선, 백의의 민족, 3.1절 백의의 민족의 흰색 풍선 1,000개. 녹색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부활입니다. 부활, 성장과 부활. 녹색 색깔을 우리가 정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에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하고 부활하셔라 이래가지고 녹색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녹색 풍선, 흰색 풍선, 풍선 욕심 많아가지고 녹색도 3개, 흰색도 3개 드시지 마시고
녹색 풍선 하나를 드시든 흰색 풍선 하나를 드십시오. 풍선 2개, 3개 넣는다고 사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소형 태극기, 집에 있는 모든 태극기를 다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본인이 들 수 있는 태극기, 근데 놔뒀더니 필요 없는 태극기 없는 분들은 나눠주세요. 별도로 우리도 태극기를 준비합니다. 작은 태극기는 준비를 하는데 모든 태극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문 있습니까? 깃발팀들이 고생스럽지만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창단 분들이 우리 태극기나 태전이나 그 다음에 강남 우파 뭐 인원 부족할 경우에 여러 가지 도움도 좀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엽서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엽서 팀들이 그 사진 찍어주신 분들이나 그동안에 엽서를 제작해서 수만 장의 엽서를 대통령의 건강과 또 석방,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 엽서팀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엽서팀 중에 2분이 팀장으로 해서 제작은 중앙당에서 1000장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엽서팀을 다시 부활해서 3월 1일날, 3월 10일날 엽서를 여러분들이 한 장에 1000원인가요? 한 장에 1000원, 원가만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돈 남길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엽서를 쓰셔서 대통령 계시는 달성사저로 보내시면, 직접 엽서 써서 주시면은 당에서 직접 다 개별로 보내드려도 되니까 엽서를 써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티르키예라고 하니까 사람들 잘 인식을 못해요. 터키가 티르키예로 국가명을 바꿨습니다. 우리 터키 가면 굉장히 친숙하고 형제의 나라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터키 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자, 이래서 지금 현재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3월 1일날 터키 성금, 마지막 성금 모금을 3월 1일날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은 이번에는 물건 판매는 금지합니다. 어떠한 물건도 판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심지어 제 책도 팔지 마세요. 그리고 어떠한 물건도 판매하지 마시고 3월 1일 날은 트리키의 성금, 또 이제 엽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지 우리 태극기 팔고 판매돼 있잖아요. 그것은 열어야 됩니다. 그것도 또한 우리 집회의 하나의 꽃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물건을 뭐 가져와서 팔고 이런 거는 우리가 금지하겠습니다. 태극기 팔든지 액세서리 팔든지. 제가 지금 그 태극기 있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 똑같은 걸 좀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했어요. 요거 맨날 옷 갈아입을 때마다 바꿔다 합니다. 요거 좀 저한테 좀 파실 분 있으면은 여기 크기도 적당하고 깃발도 있고 모양 좋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살 수 있도록 그날 판매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판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뭐 거의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잔치에는 사람입니다. 손에 손잡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혼자 오시지 마세요. 동네에 아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오늘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에 4사람 같이 태우고 손에 손잡고 오세요. 택시 타고. 또 경기도 저기 수원, 저기 천안, 그 다음에 강원도 뭐 이쪽에 있는 전철 구간 있는 분들 있죠. 뭐 홍준표 같이 좀 싸가지 없는 자들이 노인 나이를 65세 70세 올린다 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하도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그러면 1년에 1살씩 올리겠다 하더라고. 포인트가 잘못 간 거예요. 그 노인 무임승차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노인분들이 무슨 대단하게 청년들한테 짐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노인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그보다 자체적인 1억 연봉을 받고 7천만 원 연봉을 받는 자체적인 준비부터 하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어떻게 받아낼 거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세계에서 빈곤율 OECD 국가에서 빈곤율 1위인 노인들에 대해서 무슨 죄지었습니까? 우리가? 죄지었어요. 저도 윤석열 아이였으면 오늘 원래부터 노인 되는데 윤석열 덕분에 노인은 면했습니다만 죄진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세훈이네 같이 좌파 성향을 가진 자들, 대통령 병에 걸려있는 홍준표 같은 자들이 하는 소리지. 어디 말이 됩니까? 어르신들 대부분 보면은 출근하고 이런 일보다는 오히려 전철 텅텅 비었을 때 그때 대부분 다 특히는요 대구는요 낮에 가면 전철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거 타시는데 그 돈 아깝다고 하는 그러한 그게 반이성적이죠. 그게 토사구팽 우리 어르신들을 표만 얻어먹고 버리는 행위 그런 행위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한 국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다 해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걸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 문제를 연금 개혁 문제를 가장 강하게 얘기한 게 우리 공화당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그 수도권 산행을 못해서 3월 25일 3월 11일 날 영남권 산행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3월 10일 집회 때문에 11일 날 3월 25일 날은 전국 우리 전체가 다 모여있는 트레킹 뭐 산행이라 해도 지난번에 부산 갔더니 너무 좋습니다. 야 저는 그 전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 모르는 데 같이 좋은 데를 처음 봤어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부산 이한호 오늘 뭐 칭찬해 주려고 해도 안 오셨노? 이한호 위원장님한테 몇 번을 제가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25일 날 좋은 장소를 정해서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25일 날 으라차차 산악회에 제가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